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저녁 9시 26분입니다. 오늘 밤 미국은 휴장이니까 내일 아침 영상은 좀 쉬도록 할게요. 내일은 저녁 영상 한 편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제가 오늘 저녁 영상 녹화하면서 NG가 좀 많이 나가지고 방석 위에 앉아있다가 좀이 쑤신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출연 거부해서 오늘은 카메라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전광판 저와 보고 계신데 아시아장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아시아장 보면서 느낀 점은 그거예요. 상방이 제한적이구나. 상방 제한. 위쪽으로 상승이 제한적이라고요. 전쟁 이슈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물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방으로도 굉장히 제한되고 있죠. 예. 코스피 같은 거 보면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또 4거래일 동안 생기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슈 때문에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오르지도 못하고 위쪽으로는 조금 제한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 이슈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전쟁 이슈로 폭락한다. 그럼 주식 사야지. 전쟁 이슈로 폭락한다. 그럼 주식 사야지. 이런 관점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총알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 미국이 뭐 러시아를 제재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먹구름만 껴있는 상태에서 뭐 비가 내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안 빠지고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죠. 하여튼 뉴스 하나하나에 지금 시장이 울고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바이든과 푸틴이 정상회담 한다는 소식에 분위기 좋다가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순간은 어디서 또 포탄이 날아왔대요. 포탄이 날아왔다고 하면서 또다시 시장이 좀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전쟁 이슈에 조금씩 시장이 적응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예. 가만 보면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전쟁 우려 처음에 났을 때 2% 3% 폭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포탄이 날아와서 뭐가 완파됐다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만 좀 많이 빠지죠. 러시아는 좀 많이 빠지는데 전 유럽이 발작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0.8에서 1% 정도 빠지는 거면 지금은 그냥 조금 빠지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씩 어쨌든 전쟁 우려에 대해서도 좀 내성을 가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제 입장에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막 폭락을 해버리면 오히려 숏포지션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적응하는 모습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전쟁 이슈로 시장이 빠지면은 금방 급반등만 나올 수 있다. 주식시장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재료는 악재는 그 돈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락하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주식시장의 악재는요.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보셨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어나가네, 뭐 전염병에 걸렸네, 그래도 주식시장은 겁나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주식시장이 우려하는 건 사람 목숨이 죽어나가고 전쟁 나는 게 아니고, 긴축 우려, 오직 그런 뭐 돈 관련된 거, 실적이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자꾸 뭐 전쟁 이슈니 뭐니 저런 걸로 해갖고 시장이 급등락하는 거는, 그죠? 예, 그 전쟁 우려, 그것도 막연한 전쟁 우려로 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 하방 포지션 입장에서요. 이런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보내놓은 자료인데, 이런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원자재들 종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원자재의 종류와 비중을 나타낸 건데, 그죠? 지금 미국이, 유럽이, 나토가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 러시아 전쟁을 일으키면 니네를 제재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전 제재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이야기는 너네의 돈줄을 끊어버리겠어라는 이야기인데, 러시아의 돈줄은, 그죠? 원자재죠. 근데 지금 인플레가 가득한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목을 움켜줘 버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가 더욱더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잡는, 오히려 미국의 목을 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 뭐 제재할 만한 수단도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해요. 물론 모르죠. 저 위에 저보다 훨씬 머리 좋으신 분들이 러시아를 제재할 더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엔 제 짧은 식견에서는 딱히 뭐 러시아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눈에 띄는 좋은 수단이 일단 눈에 띄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가 그 예전부터 이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굉장히 줄이기도 했었거든요. 가만 보면 미국 국채 투자도 안 해요, 러시아는. 그리고 이번에 전쟁 우려 터트리기 전에 이미 금을 엄청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약삭 빠르게 잘 움직여서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과 나토, 유럽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땅을 먹히고 끝나지 않겠냐. 우크라이나 땅이 안타깝지만 먹혀야지. 그래야 이 전쟁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건 푸틴 머릿속에, 푸틴, 예, 모든 것은 푸틴 손바닥 위에 있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하겠고,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한국 장중에 저 전쟁 이슈 말고도 중국 금리 관련된 이슈 있었죠. LPR 금리라고 그 기준금리,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금리가 동결되었다라고 해요. 이것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은 아직은 제대로 된 긴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 3월 달부터 금리 올릴 거야 라고 겁나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발발 떨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국은 뭐 금리 인상은 아니고 동결,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조만간 환율 시장에 이제 조만간 환율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면서 중국은 금리 인하했던 거에 대한 어떤 어떤 대가를 좀 치르게 되겠죠. 이런 점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 경기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중국에서 외자가 빠져나가는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여부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안화 환율을 잘 보자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초강세 유지 중이에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금리 인상도 한 달, 3월 15일인가 16일인가가 미국 금리 인상 예정일이니까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강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참고로 요거 그 기술적인 패턴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하락 쐐기형 뭐 그런 거죠. 하락 쐐기형,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하여튼 그려지지는 않는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쐐기형 아시죠? 쐐기형입니다. 쐐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강세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죠? 상식적으로는 뻔해요. 상식적으로는 약세가 되긴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약세가 안 되면은 이제 경제학이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유럽이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유럽이 뭐 하락 마감한다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한국이 뭐 하락한다 이런 거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이 하락하는 재료가 결과적으로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또 전쟁 우려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나 내일 아시아 증시에는 현재 유럽의 하락이나 이런 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이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이고 유럽은 유럽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이거 각기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각각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자. 지금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체크해서, 예를 들어 박스권이다, 박스권 상단이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숏 매집하는 거고, 박스권 하단이다 그러면은 뭐 원칙적으로는 롱을 매수하는 거겠죠. 숏 비중 줄이고요. 하여튼 그냥 평상시다 생각하시고요. 이 지지와 저항만 체크해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요. 평상시처럼.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국장 조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4거래일째 지지력만 만들어냈어요.
오늘도 이거 꼬라지 보면 전쟁은 코스피 하락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거래일째 365, 선물 365에 대한 지지력을 강화시켰고, 코스닥은 1215에 대한 지지력을 4거래일 동안 강화시켰죠. 이쯤 해놓으면은 내일은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지지력 다 확보해 놓고 위쪽으로 저항 어느 정도 소화해 놨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자연스럽긴 할 겁니다. 근데 코스피는 이제 370 부근이 저항이 있죠. 지금 저항 부근에 와 있으니까 넘어갈 것 같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죠. 진짜 상승할 수 있는지, 저항 돌파 안착할지 안 할지는 내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근데 아무튼 방금 뭐라고 했죠? 박스권 상단에 오면은 숏 매수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하방 진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코스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370, 371 요 부분이 저항이니까 지금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말씀드렸죠. 반등했잖아요. 하락 추세 중에, 이 코스피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을 했고, 반등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 상단 자리 370 설정했으니까 370 부근에 오면은 그냥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쭉 포지션 진입. 다만 이제 아침에 막 진입하는 게 아니고 장 막판까지 좀 보셨다가 3시쯤 넘어서 슬그머니 보시고 370 못 넘었네? 그럼 쭉 포지션 매집 하는 거고, 370 넘어갈 것 같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넘어갈 것 같지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내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저항을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 계속 어쨌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겁내시고 이럴 거 없어요. 당연히 지금 보면 이거 내일도 급등하겠는데 싶지만은 급등할지 안 할지는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저항이 있고 하락 추세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숏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라는 건 당연히 잘못될 수 있죠. 확률 게임인데 내일 뭐 갑자기 375까지 오를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르는 거 확인하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음 기회를 또 노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는 어쨌든 무서워할 거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370이 저항이니까 숏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정확하게 아래에 있는 지지력 테스트하고 위쪽에 저항 테스트는 못한 상태로 끝났죠. 내일 저항 테스트 할 예정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1250 뭐 사실상 넘어갈 것처럼 해놨는데 일단 이것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봐야 되고요. 넘어가면 1250 넘어가면 1300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저항이니까 여기 오면 어떻게 해야겠다. 여기 오면 또 숏포지션 매집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그래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전쟁 이슈 때문에 4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져갖고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더군다나 오늘 하락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하락을 못하고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근데 이제 상승할 에너지 모아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상승 못하면은 또 개폭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폭락 맞을 수도 있죠. 기준의보다 박스권이랬죠. 370 정도 하고 360 정도. 360, 370 박스권이니까 위쪽으로 갈 거면 370 넘어가야 되고, 아래쪽으로 갈 거면 360 붕괴돼야 되고, 370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봐야 제가 봤을 때 380이 무거운 저항이라서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뭐 붕괴되면은 와르르 할 수 있다라는 거, 34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60, 370 박스권 안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이 싸움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죠. 미국이 아직도 13,800과 14,700 여기 사이에서 나스닥이 놀고 있으니까 이게 아래로 가든지 이게 위로 가든지 정해져야지 코스피도 코스닥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방향성 정해진 건 아니죠. 박스 안에 딱 갇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계속 그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저게 아직 미국의 박스권 테스트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괜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여 봐야 마음만 아프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천천히 하자라는 이유, 천천히 움직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옵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콜에서 했던 이야기 풋에서 똑같이 드릴게요. 콜이
박스권 하단에 여기 와 있다. 박스권 하단 부근이다. 그러니까 꿈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꿈틀했고요. 일단 지지선이 있으니까 꿈틀했어요. 풋옵션이 내일 아마 그 자리를 또 테스트할 것 같아요. 풋옵션들이 조금 더 죽으면 밑에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꿈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글쎄요, 이런 자리에서 그렇다고 풋옵션을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와 선물 매도, 인버스 매수 이런 거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죠? 네. 아무튼 풋옵션, 옵션을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풋옵션 매수할 때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풋옵션은 오늘 신나게 가줬어야 되는데 오늘 좀 못 가서 제가 봤을 때는 풋옵션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위험한 것 같고요. 하여튼 내일은 제가 봤을 때 기껏해야 뭐 370 종가상으로 못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인버스나 좀 매집하거나 뭐 선물 매도나 조금 진입하거나 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풋 매수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수급적으로는 보면은 외국인과 개인이 보시면 이게 풋옵션 갖고 좀 장난을 치긴 쳤는데 일단 그다지 이게 의미 있는 뭐 그런 엄청난 움직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일부 세력들이 동시효과에 약간 좀 장난치고 이런 것들이 액수를 좀 과하게, 액수를 좀 이상하게 좀 부풀려 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뭐 이게 뭐 대세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패스하도록 할게요. 액수가 좀 크긴 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게 옵션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예전엔 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몇몇 큰 세력들이 옵션판에서 완전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몇 달 전쯤부터 해서요. 몇백억 단위로 자기네들끼리 샀다 팔았다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쨌든 뭐 실제로 시장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뭐 특별히 뭐 점검할 거 없네요. 아무튼 뭐 오늘 유럽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해서 내일 뭐 한국이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셨죠? 오늘 그런 것처럼 보셨다시피 철저하게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자. 저항이 어디냐? 370짜리다. 코스닥 저항이 어디냐? 여기 넘어가면 13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